2023년 7월 3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일한님 10번째 궁합.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902-01-394932 황전기.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궁합의 사전적 의미. 신랑 신부의 기둥을 점치는 방술, 방중술. 2. 궁합을 풀이하면 집궁 플러스 합할 합. 집을 합하다, 같이 살다, 시를 합하다. 3. 띠별 겉궁합. 12지지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지지. 띠별 겉궁합. 상생 상생. 쥐는 쥐, 소는 소, 호랑이는 호랑이, 토끼는 토, 용은 용, 뱀은 뱀, 말은 말, 양은 양, 원숭이는 원숭이끼리, 닭은 닭, 개는 개, 돼지는 돼지끼리 서로 상생합니다. 궁합이 제일 좋습니다. 같은 나이나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들은 궁합이 좋습니다. 상생상극에 강해서 상생의 기운이 더 강한 띠. 쥐, 돼지, 소, 쥐, 호랑이, 소, 토끼, 호랑이, 용, 토끼, 뱀은 용, 말은 뱀, 양은 말, 원숭이는 양, 닭은 원숭이, 개는 닭, 돼지는 개, 쥐. 상생하고 상극의 관계에서 그나마 조금 상생이 되는 것. 쥐, 개, 호랑이, 소, 돼지, 토끼, 소, 쥐, 용, 토끼, 소, 뱀, 용, 호랑이, 말, 뱀, 토끼, 양, 말, 용, 원숭이, 양, 뱀, 닭. 원숭이, 말, 개, 양, 닭, 양, 돼지, 개, 원숭이, 쥐, 돼지, 닭, 소. 상생상극이 같아 삼재살, 보통 삼재살 든다고 하죠. 삼재살이란 것은 세 가지 재앙, 나쁜 일, 살, 안 좋은 일이란 뜻인데, 세 가지 재앙이고 나쁜 일이라는 건데, 삼재라는 정확하게 구분을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관재가 될 수도 있고, 돈 들어오는 재수제도 있고, 하재가 날 수도 있는 하재, 불재도 있고, 수재도 있고. 그러니까 삼재살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운이, 살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삼재라는 것은 좋은 재수가 오고, 나쁜 재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를 설명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쥐띠는 닭이
입재 들어오고 토가 나가고, 그래서 쥐띠해에는 닭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토끼띠가 삼재가 나가고, 소의 해는 개가 삼재가 들어오고 용띠가 나가고, 호랑이 해에는 돼지띠가 들어오고 뱀띠가 나가고, 토끼띠의 해에는 쥐띠가 들어오고 삼재가 말띠가 나가고, 용의 해에는 소띠가 삼재살이 들어오고 양띠가 나가고, 뱀의 해에는 호랑이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원숭이띠가 나가고, 말의 해에는 닭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토끼띠가 삼재가 나가고, 양의 해에는 개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용띠가 삼재가 나가고, 원숭이 해에는 돼지가 삼재가 들어오고 뱀이 삼재가 나가고, 달개 해는 쥐가 삼재가 들어오고 말띠가 나가고, 개의 해에는 소가 삼재가 들어오고 양띠가 나가고, 돼지 해에는 호랑이가 삼재가 들어오고 원숭이띠가 나오고, 상생상극에 강해서 상극이 약간 셀 때 쥐띠에는 용, 원숭이랑 상극의 기운이 생기고, 소띠는 닭, 뱀, 호랑이띠는 개, 말, 토끼띠는 돼지, 양, 용띠는 쥐띠와 원숭이띠, 뱀띠는 소, 닭, 말띠는 개, 호랑이, 양띠는 돼지, 토끼, 원숭이띠는 쥐띠, 용띠, 닭띠는 소띠, 뱀띠, 개띠는 호랑이띠, 말띠, 돼지띠는 토끼띠, 양띠. 상생과 상극에 강해서 상극이 더 세지는 거. 쥐띠는 양띠하고 말띠, 소띠는 원숭이하고 말, 호랑이는 닭하고 양, 토끼는 개하고 원숭이, 용띠는 돼지하고 닭, 뱀띠는 쥐, 개, 말띠는 소, 돼지, 양띠는 쥐와 호랑이, 원숭이띠는 소하고 토끼, 닭띠는 호랑이하고 용띠, 개띠는 토끼하고 뱀, 돼지띠는 용하고 말. 상극과의 관계. 쥐띠는 말띠랑 상극이고, 소띠는 양띠하고 상극이고, 호랑이는 원숭이띠와 상극이고, 토끼띠는 닭띠와 상극이고, 용띠는 개띠와 상극이고, 뱀띠는 돼지띠와 상극이고, 말띠는 쥐띠와 상극이고, 양띠는 소띠와 상극이고, 원숭이띠는 호랑이띠와 상극이고, 닭띠는 토끼띠와 상극이고, 개띠는 용띠와 상극이고, 돼지띠는 뱀띠와 상극입니다. 이 모든 표의 내용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냐면 이 12지지에서 관계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쥐띠하고 쥐띠는 생한다. 근데 쥐띠랑 12시 방향에 있는 말띠는 상극이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대각선에 있는 띠들은 상극관계라는 뜻입니다. 소는 말과 양과 상극관계고, 호랑이는 원숭이랑 상극관계고, 토끼는 닭띠랑 상극관계고, 용은 개랑 상극관계고, 돼지는 뱀과 상극관계고, 쥐는 말과 상극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극이 서로 좀 상극보다 나은 상극보다 조금 나은 상생. 그러니까 상생 관계에 있다는 것은 쥐띠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띠가 지가 지키는 최고 상생 관계고, 돼지하고 소띠는 그 다음 관계가 좋고, 개하고 호랑이는 그 다음 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쥐띠를 중심으로 해서 보았을 때 소, 돼지, 개, 호랑이는 상생 관계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멀어지는 닭띠, 토끼띠, 원숭이띠, 용띠, 양띠, 뱀띠, 말띠들은 삼재가 들어온다거나 들어가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상극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갖고서 쥐띠는 원숭이띠, 용띠, 뱀띠, 양띠, 말띠와 상극 관계인데 제일 상극이 안 좋은 것은 말띠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뱀하고 양이며, 그 다음 안 좋은 게 용하고 원숭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삼재살이라는 것은 뭐냐?
쥐 가까이 있는 소, 돼지, 개, 호랑이는 상생관계고 멀리 있는 말, 뱀, 양, 원숭이, 용은 상극관계인데 그 중간에 있는 닭하고 토끼는 삼재가 들어오고 나간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전방향으로 도니까 삼재가 그 재수가 들어온다 나오는 관계로 표현한 겁니다. 지의 해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닭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거기 90도에 있는 방향 토끼띠는 다시 멀어지니까 삼재가 나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쉽게 해서 소띠의 경우는 소띠와 90도 방향에 있는 용띠하고 개띠가 상관이 있습니다. 소의 해에는 개띠가 삼재가 들어오고 용띠가 삼재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호랑이 띠에는 90도 방향에 있는 거 뱀띠 아니겠습니까? 이래침 뱀과 돼지 하나 둘셋 맞네 돼지하고 뱀. 호랑이 띠에는 돼지가 삼재가 들어오고 뱀이 삼재가 나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재를 이게 풀이해놓은 거 모든 것 자체가 이 12지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신들, 이게 신들이란 뜻입니다. 쥐신, 소신, 호랑이신, 배, 토끼신, 용신, 뱀신, 말신, 양신, 원숭이신, 닭신, 개신, 돼지신이 여기는 우리 사람 한님, 사람이란 뜻, 사람인데 사람의 띠를 옛날에는 전생이 짐승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짐승이 진화를 하면 다음 생에 사람이 태어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에서 짐승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다는 뜻을 그렇게 말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신으로 표현한 신 위가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고 쥐신들이 나중에 사람 하나님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 띠를 갖다가 12방향에 따라 배치를 해갖고서 그 배치에서 서로 대각선에 있으면 상극, 90도에 있으면 삼재가 들어간다 나온다 표현한 거고 그 90도 안쪽에 들어오는 거, 쥐를 중심으로 90도 안쪽에 들어오는 것은 상생관계라 그러고 쥐를 안쪽에서 90도 밖에 위치하는 것들은 상극관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12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다 설명해 놓은 것이 밑에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표를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 위에 있는 이 그림 하나, 우리가 얘기하는 한님 이 그림 하나면 띠별 겁궁합을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막 머리 썼을 필요도 없으니까 마주 바라고 있는 건 적이야. 180도 있는 건 적이야. 상극이야. 가까이 있는 것들은 상생이야. 내 편이야. 호랑이 말 가까이 있으니까 원숭이 여기가 상극이야. 90도 있는 것은 내 편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삼재가 들어갔다 나왔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삼재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쥐띠에는 닭이 삼재가 들어오고 토끼가 나간다. 닭은 나한테 편이 되고 쥐띠는 저쪽에 말 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삼재가. 삼재라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이란 뜻인데 굳이 재앙이라 안 하도 나랑 가까이지고 하나는 멀어지고 이런 뜻으로 해결하면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쥐띠에는 90도에 있는 닭하고 토끼 중에 닭은 삼재를 들어오고 세 가지 재수 없는 일이 생기는 시기이고 쥐띠의 토끼띠는 세 가지 모든 재수 없는 일을 겪고 이제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님의 12지파에 따라 12지신을 배치를 해갖고서 그것을 해석하는 게 띠별 겁궁합입니다. 근데 그냥 밑에 있는 표를 외워가지고 그 점쟁이들이나 점 본다는 사람들 역술학자 스님들은 이거 표만 외우고 앉아 있습니다. 싹 쓰잘데기 이 표는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고 위에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밑에 표도 궁합. 공공이 두 개 있는 것은 최고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거. 용서부터 뒤집힙니다. 뒤집힌 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X는 하나는
나쁜 거, 둘은 더 나쁜 거, 아주 나쁜 거, 양은 나쁜 거, 원도 이제 뒤집혀지기 시작한 거, 다 개, 돼지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상극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저 위에 표를 보면 이 관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 이 표를 보면 이 표는 저절로 나오는 표입니다. 굳이 뭐 안 해놔도 되는데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 태어난 연문일시의 사주로 보는 것. 우리가 겁궁합을 보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연의 띠 12지신 12 간지가 아니고 지지입니다. 12지지로 보는 것입니다. 옆에 위에 그림에서 아까 그 그림에서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연을 주기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를 각각의 띠에 해당하는 시간과 방위에 맞춰놓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시간대가 비슷하거나 방위가 비슷한 것은 서로 기가 비슷한 것이므로 보통 합한다는 표현을 쓰며 좋게 생각하면 상생한다고 하고, 개, 돼지는 상생, 소, 호랑이, 토끼는 상생, 말, 뱀도 상생이라 합니다. 서로 시간대가 정반대이거나 방위가 정반대인 것은 서로 기가 충돌한다고 하여 보통 급살살, 죽을 살자란 표현을 쓰며 나쁘게 생각하면 상극한다고 합니다. 뱀, 돼지, 쥐, 말, 소, 양, 호랑이, 원숭이, 닭, 토끼, 개, 용은 상극이라 합니다. 아까 위에서 본 표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점쟁이는 상대방의 뜻띠를 물어보고 아주 간단히 상생상극으로 점을 봅니다.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남녀가 결혼할 때 나이가 같거나 비슷하면 보통 같은 나이에서 3살 차이 또는 차이가 나려면 많이 나야 9살에서 12살 차이 나야 방위의 위치상 서로 생합하는 관계이므로 위의 그림 아까 설명한 그 관계입니다. 궁합이 좋고 나이차가 어중간하면 4살에서 9살 차이 방위의 위치상 서로 극살하는 관계이므로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본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과 생합하는 궁합이 좋고 서로 극살하는 궁합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서로 겉보기에 기가 비슷한 쥐띠와 소띠, 말띠와 뱀띠 등은 겉보기의 기운이 비슷하여 서로 기운이 맞는 것 같아 생합하여 궁합이 좋다고 하나 같은 기운끼리 모이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서로 극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안의 사이는 좋지만 집안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서로 겉보기에 기가 반대인 쥐띠와 말띠, 토끼띠와 닭띠 등은 서로 방위와 시간이 정반대에 위치하여 서로 기운이 상충되어 극복할 급살살, 죽일살이라 하여 궁합이 나쁘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밤에 해당하는 자시와 한낮에 해당하는 오시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과 낮이 상충되나 밤과 낮은 서로 보완관계입니다. 낮밤으로 끝없이 순환하는 보완관계입니다. 서로 마음의 힘을 합하면 모든 영역의 기운을 다 운용할 수 있으며 서로 반대의 기운에 해당하여 부딪히는 경향이 있으나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서로 발전하기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쪽박을 차거나 대박을 차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판이 납니다. 서로 180도에 있는 기운들은 서로 마음을 잘 합하면 서로 보완관계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말고 너와 나는 180도 서로 대치되는 관계인 싸움박질하면 망하는 겁니다. 이렇듯 겉보기 등급은 그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생하고 합하는 것이 좋고 극하고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나, 서로 모자라는 것은 합하여 생하고 서로 남는 것은 극하는 상생 상극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기로 보든 무수로 보든 겉궁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통계학적 학문이니까 참고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행 겉궁합 앞에 점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운데가 토이고 동쪽이 목이고 남쪽이 화이고 서쪽이 금이며 북쪽이 수입니다. 이것이 토를 중심으로 상호 교류, 상하 좌우 42도 방향, 45도 방향, 역 45도 방향 다 골고루 돌아가고 순환이 돼야지 올바른 순행 방향입니다. 그런데 토를 중심으로 해갖고선 모든 것이 통하지만 목하고 화, 금, 수는 서로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마주보는 것들은 극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은 생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는 화와 극하고 금하고 목은 서로 극하고 수목은 서로 생하고 같이 움직이고 목하고 화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화금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순환 관계로 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토를 중심으로 토는 다 순환합니다. 중앙이기 때문에. 간단히 볼 수 있는 남녀오행 목화토금수 점에서 얘기하였습니다. 토, 중앙, 평소 생각이 깊고 신중하며 단 것을 좋아한다. 성격이 모나지 않다. 목, 평소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며 신맛을 좋아해 고집이 세다. 화, 성격이 활동해 불기운이라 씁쓸해한 것을 좋아하며 앞에 나서기를 좋아한다. 다혈질. 금, 평소 생각이 활달하고 잘 웃고 씁쓸한 것을 평소 생각이 차분하고 생각과 근심이 많으며 혼자 있기를 좋아하며 단칼 냉정한 사람. 금, 평소 성격이 대단히 냉정하고 짜며 짭짤한 맛을 좋아하고 사교성이 없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밑에 있는 표가 서로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남자가 토의 성분을 토의 기질이 있다. 오행에서 토의 기질이 있다면 토끼리는 뭐 그렇게 좋지는 그렇게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건 없고 목화 금수랑 다 통합니다. 토는 뭐 토끼리니까 당연히 통하는 거니까 뭐 최고로 좋고 그런 건 아니고 땅이니까 그냥 서로 뭐 평가하고 서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냥 중간이라고 보면 되고 목화 금수랑 모두랑 다 통합니다. 남자가 목기운이 세면 토하고 서로 관계가 좋으나 나머지 금과는 별로이고 특히 남자가 목이면 금하고 특히 상극입니다. 여자가 금의 성격이 있고 날카롭고 결단력이 탁탁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목기운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남자가 화일 때 당연히 숙기운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서로 상극관계입니다. 그리고 금일 때는 아까도 봤지만 목과 극이고 수일 때는 당연히 화랑 극입니다. 그리고 토는 모든 기운에 다 적응을 잘합니다. 그게 혈액형으로 따지면 O형입니다. O형.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똑같습니다. 토 기운은 남자의 당연히 토랑 뭐 그렇고 같은 기운이니까 뭐 좋다 나쁘다 할 건 없고 목, 하, 금수랑 다 올립니다. 그리고 여자가 당연히 목이면 금하고 남자의 금의 성질과 맞지 않고 여자가 화의 기질이 있으면 남자의 수의 기질과 맞지를 않고 금의 기질이 있으면 당연히 남자의 목의 기질과 맞지를 않고 여자가 수의 기질이면 남자의 하의 기질과 맞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과 금, 하와 수, 금과 목, 수와 하는 상극인데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서로 기운이 정반대인데 참 힘을 합치기 힘든 서로 상반된 기질이니까 참 대단히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맞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운이 서로 이런 사람들은 제일 좋은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토하고는 당연히 기가 좋으니까 토에 대해서 기반을 잡고 땅의 기반을 잡고 이 두 기운이 서로 상극이 되는 기운이 서로 마음을 합하면 서로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가 모자라는 기질을 여자가 채워주고 여자한테 모자라는 기운을 남자가 채워주고 이러고 둘의 기운이 합해지면 한 사람의 에너지를 합하는 것과 바로 증폭이 됩니다.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님이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질이 정반대의 기질이라도 정반대의 기질이 서로 상생상극을 번갈아 하면서 합해지면 엄청난 에너지 효과를 가지고 집안이 바로 일어섭니다. 근데 그 기질이 여자분이 숙기고 남자가 하기운이라고 해서 뭐 남자가 사회 나가면 기가 떨어져갖고 사업이 안 될 때도 있는데 맨날 바가지만 긁고 뭐 남자가 사업을 못하는 이는 돈도 못 벌어오는데 싸움박질을 하면 뭐합니까? 망하는데 그때는 서로 보충하는 관계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복돋아 줘야 됩니다. 재미를 보는 오행 남녀 궁합 저번에 점에서 자세히 설명 그냥 읽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걸 갖다가 남이 토의 기질이 강하고 여자도 토의 기질이 강하면 어떻다고 써놓은 걸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 와갖고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한번 그냥 재미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생상극의 오행의 기원, 황제내경 오행의 분류, 음양오행 기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좀 설명을 해갖고서 가운데 목화토금수를 새로 배치를 해갖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황제내경의 오행의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역학을 하거나 점을 친다던가 궁합을 한다던가 동양철학을 공부한다던가 한의학을 공부하던가 할 때 쉽게 해서 동양을 대표하는 분류입니다. 황제내경이 한의학의 지침서입니다. 한의학과 다니는 사람은 다 황제내경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동양 철학의 가장 기본을 설명해 놓은 거고 황제내경을 통하여 음양오행 관계가 다 정립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음양오양 그러니까 삼황오제로부터 시작된 문자가 기록된 이후에 이 음양오행의 기틀을 잡아놓은 게 황제입니다. 황제가 중앙항, 항자, 누르항자, 임금제, 토의 기질을 가진 황제가 토를 중앙으로 놓고 방위를 하늘은
방위, 계절, 기후, 별자리, 수로 표현했고, 땅은 땅은 물건을 생산하니까 물건, 가축, 기르는 가축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색, 맛, 냄새로 구분하였고, 사람은 사람의 몸에 있는 장기, 얼굴의 어떤 부위, 신체의 어떤 부위, 그 사람 목소리, 표정, 마음찮게 병자리를 가지고 천지인을 갖다가 오행에 대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걸 보면 자기가 이렇게 읽어보면, 아, 내가 좋아하는 냄새, 나는 단 것을 좋아한다던가, 나는 겨울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은데, 그래 가면 그 기질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추어 보면 중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단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아마 이 사망 오제 시대 때 아마 엄청 오래된 시대 아닙니까? 한계라는 것은. 그때도 아마 이 하늘, 땅, 사람을 갖다가 오행으로 아마 다 분류를 해놨고 이 방식에 따라 의학을 펼쳤습니다. 하기가 강하다. 그 사람한테 여름. 그럼 물기가 있어요. 물을 차게 하는 겁니다. 차게. 열이 있으면 식혀줘야 되는 것. 열에 있으면 이걸 열에 상극 반대가 되는 게 수구나. 저 사람이 열병에 걸렸구나. 그러면 얼음찜질을 하는 겁니다. 추위 얼음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열기가 날 때는 열을 낮춰. 이 관계, 그래야지 음양의 조화가 맞아갖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음양의 부조화가 깨지면 화기가 강해진다던가, 수기가 강해지면 화기가 강해지면 열병이 생기고, 수기가 강해지면 냉병이 생깁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바로 음양의 조화, 물불의 조화가 깨지면 바로 병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치를 이 표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 오행, 상생, 상극, 오행의 기원, 뿌리, 항지의 내경, 오행의 분류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천은 동그랗다. 우리 하늘천 동그란 거. 태양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하늘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고, 방이, 목은 동, 하는 남, 토는 중앙, 금은 서, 수는 북, 계절, 목은 봄, 하는 여름, 토는 한여름, 금은 가을, 심판의 계절, 금, 칼, 수는 북, 수는 겨울, 기후는 목은 바람, 하는 열, 토는 습기, 금은 건조, 수는 추위, 별자리, 목은 목성, 세성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한자에서는. 화는 하성, 혹성이라 그러고, 토는 토성이라고 진성, 한자에서는. 금은 금성, 태백성, 수는 수추, 진성이라고 합니다. 수로는 목은 8, 화는 7, 중앙은 5, 금은 9, 수는 6. 그리고 사람, 천지인에서 땅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땅은 옛날 사람은 땅은 평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탄. 네모난 직사는 방이, 원이 아니라 방이라고 그럽니다. 원의 개념은 하늘이고 땅은 방이, 평평하다. 평평한 것을 땅이라고 상징화했습니다. 물건에서 목은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쇠, 수는 물, 가축, 목은 닭, 화는 양, 토는 소, 금은 말, 수는 돼지. 닭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목의 기질이 강하고, 양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화의 기질이 강하고, 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토의 기질이 강하고,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의 기질이 강하고, 돼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의 기질이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 목은 궁상각치우 할 때 우리나라 오음 할 때 각음, 화는 치음, 토는 궁음, 금은 상음, 수는 우음. 색에서 목은 파랑, 화는 빨강, 토는 노랑, 금은 흰색,
수는 검정, 맛은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냄새에서 목은 비린내, 화는 볶은 냄새, 토는 향기, 금은 술 냄새, 비린내, 뭐 같은 그리고 육에서 썩은 냄새. 이 비린내하고 술 냄새는 신내, 산에 관한 성질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냄새가 차이가 있긴 있어도 그것은 산에 대한 산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곡식은 목은 보리, 화는 기장, 토는 피, 금은 쌀, 수는 콩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인, 짝대기 하나 서 있는 거. 장기로 사람의 장기에서 목은 간, 화는 심장, 토는 위, 금은 폐, 수는 신장, 콩팥. 얼굴은 목은 눈, 화는 혀, 토는 입, 금은 코, 수는 귀. 신체에서 목은 근육, 근, 화는 핏줄, 맥, 토는 살, 금은 가죽, 털, 모피, 피모, 수는 뼈. 소리에서 목은 화내는 성향이 강한 사람 목, 웃는 걸 웃음기 항상 얼굴에 웃음 있는 사람 소, 소리로 소. 토는 노랫소리, 흥겹게 노래하면 노랫소리, 금은 울음소리, 수는 신음소리, 고통스러운 거, 근심스러운 거는 금, 항상 생각이 많아. 마음 상태, 목은 불안, 급함, 불안하고 급해, 마음이. 그리고 화는 한이, 불기운이 가니까 기쁨. 그리고 토는 항상 가운데니까 평정심, 정중, 고요함, 중심. 그리고 금은 우울, 근심이 많으니까 우울. 그리고 수는 물기운이니까 전율 차분, 어떤 공포, 우리가 공포심을 느낀다. 전율함이 든다는 것은 한번 이렇게 옆에 음기가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귀기가. 그 귀기는 차고 닭살이 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율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사람이 나는 병이 나는 자리, 보통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목 정수리, 상초, 우리 목 위로 늘 3초로 구분해 놨는데, 중초는 배꼽 아래가 하초, 배꼽 중심으로 해갖고 그 위로는 중초, 목 위로가 상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병자리가 목은 상초, 목 정수리, 상초, 하는 가슴, 토는 중수, 위에 있는 중초 가운데, 폐는 어깨 등등, 어깨나 등짝. 그리고 수는 하초, 허리 하초 밑에 성기 있는데 그쪽 하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항제 내경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래 분류해 보면 정확하고, 이것을 보고서 기질을 판별하면 다 맞습니다. 저도 내가 이렇게 제 성격하고 이 기질을 맞춰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거의. 속궁합, 기억, 사람 본연의 기의 세계, 기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 니은, 요 속궁합부터는 궁합 2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궁합, 궁합 1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